설마 아직도 리프팅식으로 운동한다고 맨날 중량 도전하고 앉아있고 그러지는 않죠 설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늘어요. 자, 에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RP로 훈련을 하면서 증량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RP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주차를 쌓아 나가면서 대체 어떻게 중량을 올려가고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RP에 관한 부분이나 기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미 앞서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해 왔고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이에 관한 재생 목록도 만들어 놨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론적인 설명들은 제가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다 진행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4주차 정도까지의 사이클을 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 나갈 건데, 한 훈련 세션에 한 종목만을 가지고 스쿼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RP8 탑 싱글이 있는 사이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여기에 중량도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4주차 사이클이니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전부 탑세트는 RP8 싱글로 동일합니다. 백오프야 뭐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RP8 싱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중량 설정적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주차의 RP8 싱글에 대한 중량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는 했을까요? 우선 RP8 싱글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꽤나 강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 이 첫 주차에서 중요한 건 찐 RP8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RP8이라고 해도 디로딩을 했건 피벗 주간을 거쳤건 첫 번째 주간이잖아요. 다시 사이클을 시작하는 만큼 스트렝스가 피크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 주차는 언더슈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RP를 좀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속 주행을 하면 조금은 느려 보일 수 있어도 연비를 최대한으로 뽑아내면서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풀악셀을 냅다 밟으면서 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연료가 금방 바닥나 버린단 말이죠?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리프팅 하면 하도 시합 때 이제 3차 때 무거운 중량 드러내면서 그라인딩 걸리고 힘들게 드러내고 하는 게 임팩트가 크고, 그런 만큼 그렇게 무겁게 드러내는 게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파워리프팅 훈련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컨디션 보면서 치고 빠지기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날 하루 세션 하나에서가 끝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마 아직도 리프팅식으로 운동한다고 맨날 중량 도전하고 앉아있고 그러지는 않죠 설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늘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시트 같이 보면서 제 가장 최근의 훈련 사이클을 기준으로 중량 설정을 해 나가볼 거예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의 제 수행 능력이 될 텐데, 자, 그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되죠? 기존의 제 스쿼트 시합 최고 기록이 아시아 시합에서의 215kg고 해당 시합에서 200kg를 1차 중량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서 1차 중량에 대한 RP가 꽤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는 200kg를 제 첫 주차에 RP8 싱글로 진행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보면 말이 RP8이지 남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1주차의 싱글 세트는 RP도 남고 별다른 이슈도 없이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한 거죠. 자, 다음 2주차. 우선 1주차에 200kg가 확실히 남았다는 데이터가 있죠?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이 데이터로 하여금 제가 2주차에 목표하도록 설정한 중량은 일단은 205kg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목표하는 중량은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당일에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주시해야 할 건 그날의 컨디션과 마지막 워밍업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205kg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마지막 워밍업인 195kg의 속도와 RP를 보니까 이건 205kg가 무조건 쉬울 각인 거예요. 그래서 205kg에 조금 더 얹은 207.5kg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찐 RP8을 보려면 210kg를 하는 게 맞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원래 초반 주차에는 좀 보수적으로 중량을 설정을 좀 한다고요. 같이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중량 자체는 정말 무난했는데 테크닉 미스가 생겼죠.
자, 3주차. 2주차의 207.5kg는 중량은 무난했지만 테크닉적인 미스가 약간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죠. 1주차에서의 200kg만큼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했었다면 계산식 상으로는 215kg를 시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3주차에 목표하는 중량을 설정하는데 두 가지 변수가 또 생깁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주차의 207.5kg가 중량은 무난했지만 테크닉적인 미스가 약간 생겼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스쿼트를 210kg 이상으로 시도를 해본 게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 시합 최고 기록이 215kg거든요. 아시아 스쿼트 신기록이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210kg 이상은 저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변수,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당일의 컨디션과 마지막 워밍업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봐야겠죠. 근데 마지막 워밍업인 200kg는 상당히 무난했어요. 그리고 앞선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2주차에서 5kg를 증량한 212.5kg를 제 목표 중량, 3주차의 목표 중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히려 2주차에 207.5kg보다도 더 나은 움직임을 보이고 RP도 확실히 남는 게 좀 보이시죠? 테크닉적인 이슈도 없었고요. 야, 4주차. 3주차에 212.5kg가 충분히 무난했고 큰 이슈도 없었다는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변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시합 룰로 들어본 가장 높은 중량이 바로 217.5kg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7.5kg를 넘어가게끔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 PR이라는 거죠. 그리고 217.5kg를 드러냈을 때도 그때는 정말 찐 RP10으로 드러냈었거든요. 하지만 3주차에 212.5kg가 충분히 괜찮았었던 만큼 제가 4주차에 목표하는 중량은 이 3주차에서 5kg를 증량한 217.5kg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워밍업이었던 205kg를 보니까 역대급으로 가볍기도 했고 이거는 217.5kg가 무조건 남을 각인 거예요. 게다가 컨디션도 컨디션대로 그날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목표 중량이었던 217.5kg에서 2.5kg를 더 올린, 그러니까 3주차에서 7.5kg를 더 올린 220kg로 제 목표 중량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제는 4주차이기 때문에 RP를 더 타이트하게 맞추는데요. 그런 만큼 이 시기에 들어오면 저는 약간의 오버슈팅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당연히 과한 오버슈팅은 금물이겠지만요. 그래서 시도한 220kg는 어떨까요? 하단부 탈출은 정말 쉬웠지만 잘 올라오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왼쪽 무릎이 이렇게 휘청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왼쪽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나오는 건 제가 고중량을 시도한다거나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내가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 및 강화 운동을 따로 챙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스쿼트 220kg로 4주차의 사이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미스 그루브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P 쪽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이 다음 사이클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을 때 첫 주차에 대한 시작 중량을 이 200kg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1주차를 205kg만 한다고 해도 그 다음 주차 마지막 게 225kg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205로 시작을 해서 너무 괜찮아서 2주차에 212.5kg를 했고 3주차에 이것도 사이클 잘 맞아가지고 220kg까지 했고 그 다음에 225나 227.5kg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물론 이 중간에 중량을 어떻게 올려가는지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그날의 컨디션과 마지막 워밍업의 RP와 속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제 스쿼트 수행 능력에 따른 증량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린 거지만 종목에 따라서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체급에 따라서 그 증량폭이 달라질 수 있겠죠. 꼭 몇 킬로씩 올려야 한다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무조건적으로 증량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꼭 인지를 해야 해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RP가 많이 튀었다거나 테크닉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 주차의 중량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해요. 실제로 저도 4주 동안 같은 중량을 계속 만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스쿼트에서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다룰 거니까 계속 영상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단순하게 중량 하나만을 놓고 보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혼자서 다 케어하고 다 감안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받는 거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말이죠. 온라인 코칭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 팀멘트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이메일로도 주실 수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바 여러분,